정수리가 진짜 두피가 거의 보일 정도로 많이 비일 수가 있고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많이 얇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숱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휴지기 탈모의 경우에는 정말 잡아당기기만 해도 머리가 빠지는데요. 그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헤어 풀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저는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어떤 특정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피해야 될 성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루 한 번 5% 용액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머리를 감고 나서 욕실 바닥에 한 움큼씩 빠져있는 머리카락들을 보며 드는 생각이 있죠? 아, 나 탈모인가? 젊은 나이에도 방심할 수 없는 탈모.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처가 중요한데요. 남성 탈모와는 특징도 다르고 사용할 수 있는 약도 한정적이라 주의해서 치료해야 한다는 여성 탈모. 파스타 휴먼 피부과 홍은성 원장님과 함께 여성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스텔 휴먼 피부과 전문의 홍은선입니다. 선생님, 내 머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찻길과 떨어져 걸어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차도 근처로 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요. 지난 4월에 좀 핫한 논문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 논문의 주제가 뭐였냐면 미세 플라스틱이 탈모 유발 위험성이 높다는 주의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미세 플라스틱은 타이어가 도로에 마찰되면서도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타이어가 마찰하면서 그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두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자는 목적으로 찻길과 좀 떨어져서 걸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운전할 때도 창문 닫는 게 좋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OX 퀴즈를 통해서 탈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OX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인간도 머리카락 털갈이 시기가 있나요? X입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계절에 맞춰서 털이 일정한 시기에 빠졌다가 다시 자라나는 털갈이 시기가 있기는 한데요. 사람의 머리카락은 가닥가닥 하나의 그런 성장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빠졌다가 다시 나는 그런 털갈이 시기는 없습니다. 털갈이 있으면 더 잘 날 텐데요, 좋은 게. 그럼요. 2번, 가발이나 모자 때문에 탈모가 생길 수 있다? X입니다. 오, 저 모자 쓰면서 항상 불안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머리가 많이 눌려서 탈모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두피 피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탈모 자체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오히려 또 여름철에는 가발이나 모자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탈모 예방이나 혹은 두피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피도 타니까. 그렇죠. 3번, 지루성 두피염이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요거는 X입니다. 지루성 두피염과 탈모는 아예 별개의 질환이거든요. 지루성 두피염은 말 그대로 머리의 표면 피부에 염증이나 각질이나 혹은 가려움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여기 심하다고 해서 털이 있는 모낭이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꼭 지루성 두피염이 있다고 탈모가 발생한다,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이긴 한데요. 다만 염증이 너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계속 두피를 긁거나 반복적으로 자극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2차적으로 조금 탈모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4번, 새치가 났을 때 뽑아도 탈모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것도 X입니다. 뽑으면 사실 안 되는구나.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새치가 많아서 자주 뽑곤 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뽑는 행동이 결국에는 털이 자라나는 모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모근이 손상을 입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아예 머리카락이 안 자라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염색을 하거나 참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아볼게요. 5번, 탈모는 보통 한 달이 건너서 유전인가요? 세모입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섞여 있는 문장이기는 한데요. 많이 걱정하시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통틀어서 안드레오겐 탈모라고 하는데요. 얘는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커요. 다만 한 달이 건너서 유전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아버지가 탈모가 있었으면 나도 탈모가 될 가능성은 높긴 합니다. 그래서 꼭 한 달이 건너서는 아니고 그냥 바로 유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슬프네요. 네. 탈모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줄어든 숱을 체감했을 때는 이미 그 탈모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서 미리미리 관리할 걸 하고 후회하는 여성분들이 많다고 하시던데, 여성 탈모 자가 진단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심한 다이어트나 출산 후 발생하는 휴지기 탈모의 경우에는 정말 잡아당기기만 해도 머리가 빠지는데요. 잡아당기는 그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헤어 풀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잡아당기면 한 5, 60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잡아당겨 봤을 때 5개에서 6개 이상 빠진다. 그러면은 휴지기 탈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수리, 양옆, 뒤통수 보통 이렇게 아니면 그냥 신경 쓰이는 부분 다 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해보면 한두 개는 빠질 수 네.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사실 5-6개까지는 빠지지 않거든요. 또 그거랑 다르게 이제 안드로겐 탈모, 남성인 경우에는 이마가 넓어지고 정수리가 비는 대머리 같은 경우나 혹은 여성분들은 정수리에 숱이 많이 없어지면서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머리가 많이 비게 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마다 주기적으로 같은 각도로 사진을 찍어보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찍기도 힘드니까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부탁해서 달력에 적어 놓으시고 찍어 놓은 사진을 비교해 보시는 것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성형 탈모 증상의 특징과 원인은 뭔가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드로겐 탈모의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대머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피가 다 휑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까지는 가지 않지만 정수리가 진짜 두피가 거의 보일 정도로 많이 비일 수가 있고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많이 얇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숱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얘는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좀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조금 더 가속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에게 잘 나타날 수 있는 탈모는 출산 혹은 심한 다이어트 후에 나타나는 휴지기 탈모라는 게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일정한 사이클이 있거든요.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성장기, 잠깐 성장을 멈추는 퇴행기, 그리고 그 성장을 멈춘 머리카락이 빠지는 휴지기가 있는데 영양분이 많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그 성장기에 있던 모발이 갑자기 다 휴지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잡아당기기만 해도 숭덩숭덩 빠지는 탈모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밖에 이제 호르몬 영양, 갑상선 호르몬이나 혹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너무 다양하네요. 네. 우리 머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하면 머리 감기가 있을 텐데요. 탈모 전용 샴푸나 트리트먼트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는 샴푸나 트리트먼트는 없습니다. 오로지 먹는 약, 바르는 약이 유일한 치료제이고요. 다만 두피를 조금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모발을 조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샴푸나 트리트먼트는 있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어떤 특정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피해야 될 성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는 샴푸에 들어있는 음이온 계면 활성제 중에 설페이트로 끝나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두피를 건조하게 해서 두피 환경에 좋지는 않거든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데 방부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게 들어있는 샴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가 좀 두피가 따갑거나 혹은 접촉성 피부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나 혹은 린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올레산이 많이 함유된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올레산 함량이 높은 오일이 두피에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마카다미아, 살구씨,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아보카도가 촉촉하게 해준다 그래서 또 썼는데 저도 썼는데 그럼 머리 감기 이야기 나오면 항상 대두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밤에 감느냐, 아침에 감느냐. 원장님의 선택은? 저는 아침. 이유가 뭘까요? 밤에 머리를 감으면 제대로 말리지 않고 자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피에 염증, 각질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덜 말리고 생활할 수 있는 아침에 감는 것을 선호합니다. 저도 최근에 아침으로 바꿨거든요. 아. 다행입니다. 네. 임산부가 남편이 먹는 탈모약을 만져서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밖에도 가임기 여성이 탈모약을 복용할 때는 특별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임산부가 탈모약을 만지면 안 된다. 과거에는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피나스테리드라는 탈모약 성분이 있는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나오는 탈모약들은 코팅이 다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을 만진다고 해서 태아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과거에는 탈모약이 좀 비쌌던 시절에는 피나스티리드와 동일한 성분으로 치료하는 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약이 있었거든요. 그 약을 쪼개서 드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약을 쪼개서 먹는 경우에는 코팅이나 이런 게 다 벗겨지고 가루가 좀 생기면서 그거를 만졌을 때는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조심을 해라 하는 게 맞았지만 지금은 사실 탈모약을 만져도 큰 상관은 없다. 가임기 여성이 피나스테리드와 같은 남성형 탈모약을 먹었을 때는 태아 기형을 유발하는 등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게는 아예 처방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너무 무서운 약이네요. 먹는 약 말고 바르는 약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궁금해요. 대표적으로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꾸준히 발라봤더니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잘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여성분들은 2%, 3%의 좀 저농도의 약을 2번 바르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바르나 5%를 한 번에 바르나 효과나 부작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 그냥 하루 한 번 5% 용액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기 한두 달에는 오히려 머리카락이 빠지는 쉐딩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지기 혹은 쉬고 있는 상태의 모발은 그냥 미리 다 빼버리고 다시 잘 자라날 수 있는 머리카락들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일종의 털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거 기간이 한두 달 정도 있어서 오히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좀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만 지나면 다시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잘 올라올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르고 나서 피부염이 올라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피부염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뭐 며칠 약을 좀 쓰시는 걸 중단해 주시거나 아니면 바르는 두피,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걸 같이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도 너무 피부염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경우에는 로게인 폼이라고 해서 거품형으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들어있지 않아서 피부염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바꿔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머리카락 이외의 부분에서 털이 날 수가 있는데요. 약을 조금 너무 많이 바르다 보면 얼굴로 흘러내려서 계속 같은 부분에 흘러내리면 그 부분에 털이 올라올 수도 있고 바르고 바로 주무시게 되면은 이게 베갯잎에 묻어서 이게 얼굴에 닿아서 털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실 때는 너무 많이 바르시지 말고 바르고 바로 눕지 마시고 조금 어느 정도 흡수가 된 다음에 눕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르는 미녹시딜 외에도 또 다른 성분으로는 알파트라디올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유사체를 바르는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엘크라넬이라는 약입니다. 남성 호르몬 DHT를 억제를 해서 탈모가 조금 덜 되도록 하는 약인데 가장 첫 번째 치료 제로로 쓰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미녹시딜과 같이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탈모약 한번 접하기 시작하면 평생 끊을 수 없다는데 진짜인가요? 네,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 끊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사용할 때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다가 끊게 되면은 더 이상 탈모를 예방해준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한 번 시작했으면 절대 끊으면 안 돼.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탈모가 평생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계속 꾸준히 드시거나 바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맥주 효모나 검은콩 이런 걸 대표적으로 탈모에 좋다는 음식들이잖아요. 이런 게 실제로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 또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면 좋은지 좀 궁금해요. 맥주 효모나 검은콩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뿐만 아니라 각종 성장인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실제로 좀 모발 환경이나 혹은 두피에 건강을 줄 수 있는 건 맞는데 다만 얘만 주구장창 먹는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나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본적인 치료의 바탕은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되어야 하고요. 동반해서 드셨을 때에는 머리카락이나 두피에 좀 좋은 효과를 줄 수는 있고요. 다만 음식으로 먹었을 때 섭취할 수 있는 양에도 한계가 있어요. 조금 더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시고 싶다 하시면 판시딜, 판토가 혹은 마이녹시레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약용 효모나 L시스테인 그리고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영양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혹은 그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영양제 얘기가 나왔으니 비타민C를 조금 같이 드시는 것도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탈모에 조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탈모가 심하신 분들은 비타민 D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비타민 D 영양제도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습관으로는 머리가 너무 신경 쓰인다고 반복적으로 막 하루에 2번 이상 머리를 감는다거나 혹은 시중에 이렇게 마사지 빗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뭐 머리를 두드린다거나 빗을 많이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두피에 지속적인 자극이랑 압력을 가해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왜 이렇게 한창 유행했던 거 맞아요. 있잖아요. 이거 있죠. 이거 맞아. 효과 없나요? 이게 진짜 두피 마사지기라고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탈모로 피부과를 가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요즘에는 두피에 보톡스를 맞기도 한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셨을 때는 검사를 해서 탈모가 확인이 되면 먹는 약, 바르는 약들을 처방을 해드리고요. 그 밖에 추가적인 치료료는 LLLT라고 해서 로우 레벨 레이저 테라피, 두피에다가 600에서 한 1100 나노미터의 파장대에 빛을 쬐어줘서 좀 머리카락이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광선을 좀 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한창 유행했던 그 머리에 쓰는 레이저 나오는 모자 네. 같은 거 아시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확실히 꾸준히 하시면 효과는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주사 치료로는 뭐 모낭 재생 주사, PRP, 보톡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모낭 재생 주사는 PDRN이라고 해서 DNA 성분이나 혹은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을 추출을 해서 두피에다가 이렇게 직접 주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PRP는 내 몸에서 일단 피를 뽑고요. 혈소판 성분들만 모아서 다시 주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성장인자가 있어서 또 머리가 잘 자라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피 보톡스의 경우에는 두피에 좀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고 모낭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줘서 꾸준히 맞았을 때 머리가 잘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탈모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탈모는 사실 노화처럼 정말 피하기 어려운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충분히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시면 잘 막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만약 탈모가 걱정되고 의심이 된다면 주변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성 탈모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 안 되는 이유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